사회복지 현장 준비할 때 라고 하는데, 제가 원래 대학생 대상으로 특강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저의 초점은 현장 사회복지사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대학생분들한테 좀 더 특화되어 있는 분은 여기 권대익 선생님이시고, 저는 거의 특화 안 돼 있어서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권대익 선생님이 부탁해가지고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담이 엄청 컸어요. 몇 주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뭘 말씀드려야 되나. 근데 또 저거를 적어주셨더라고요. 뭐뭐뭐를 듣고 싶어서 지원 동기를 막 적어주신 걸 봤는데, 지원 동기를 읽으면서 더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진짜로 현장을 잘 모르는가 보다 라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 현장이요, 엄청나게 넓은 분야로 있거든요. 그 얘기는 여기 와서 3시간 동안 내가 무엇인가 현장 이야기를 들으면은 내가 어디 가면 좋을지 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현장이 얼마나 복잡다양한지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랑 비슷한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 보면 볼수록 마치 이거랑 비슷해요. 이 세상의 모든 직업에 대해서 어느 한 3시간짜리 강의를 듣고 내가 그 직업을 선택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현장에 우리 사회 직업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3시간 강의만 듣고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할 리도 없고 선택하는 것도 매우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걸 이미 아시잖아요. 그런데 3시간 강의에서 그걸 듣고 내가 현장에 어디 가면 좋겠는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현장이 얼마나 복잡다양하고 종류가 엄청 많은지를 모르니까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나 어디 가면 좋겠다 하는 게 결정될 리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가 있으신 건 다 갖다 버리시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를 들면 평가 방법을 알고 싶어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건 수업 시간에 들으시고, 저는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것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을 준비할 때 어떻게 현장 준비하면 좋겠는가 이제 해볼게요. 언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할 때 뭔가를 이루려면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하면 저 3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식인의 문제의식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두 번째는 지식인이 자기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디에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면 현실에서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천과의 현실 적용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통용되나 안 되나. 그리고 세 번째, 외골수로 끈덕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시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3번째와 관련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사회복지 현장 나왔을 때 끝내주게 잘했을까요? 아니면은 그때 현실은 시궁창이었을까요? 시궁창이에요. 네. 근데 대부분 예를 들면 명사초청 강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거 하면 강사들이 나와서 주로 시궁창 얘기할까요? 아니면은 나는 뜻을 해워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끝없이 고결하게 이렇게 추구했다 이런 얘기 주로 할까요? 후자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1년 차일 때 제가 사회복지사 하면서 일 잘한다고 느꼈을까요? 못한다고 느꼈을까요? 못한다고 느꼈어요. 제가 들어갈 땐 뭐라 그랬냐면 팀장님한테, 팀장님은 미션 비전과 같이 방향성을 제시해 달라고. 그러면 실무적인 일은 제가 다 하겠다고. 그리고 팀장님이 미션 비전을 세우기 어려우실 만큼 바쁘시다? 그러면 저에게 일을 달라고. 그러면은 저는 실무 일을 하고 팀장님은 팀의 방향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 일도 못해요. 제 일도 맨날 망가뜨리고 그래가지고 팀장님이 맨날 와서 제 일을 도와주고, 그래서 제가 한 1년 차쯤 됐을 때 뭐라 그랬냐면 팀장님한테, 저만 이상한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제가 못하는 건가? 이렇게 왜 여쭤봤어요. 이게 정상이냐고. 그랬더니 팀장님이 무슨 얘기 하셨냐면, 1년 처음 들어왔을 때 저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감사하긴 했으나 불가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보신 거죠. 이건 뭐냐 하면
지식인의 문제의식이 있고요. 현실을 아무리 인식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하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시간이 필요해요. 예. 영어를 잘하려고 해도 여러분 무슨 과정이 필요해요? 단어 하나하나를 외워야 되는 이 시궁창 같은 과정을 겪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간다고 할 때에도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끈덕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어떻게 좌절하는가? 어떻게 좌절하느냐면요, 이래요. 시작은 막 거창하고 막 계획 세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뒤로 갈수록 난장판이 되는 모든 경우에 이렇게 돼요. 모든 경우에. 오늘 여기 오실 때도 무슨 마음으로 왔어요? 거창하게 해야지, 현장을 준비해야지, 뭐 이렇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더 심하게 되는 이유는 지식인의 문제의식은 아주 고차원인데 현실에 대한 인식, 내가 갖고 있는 시간과 자원에 대한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또 상대가 되어지는 그 현장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투입되고 소모되면서 뒤쪽으로는 실제로 좋은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인의 문제의식 좋아요. 아주 큰 이상 세워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걸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게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계획 오류라는 게 있어요. 항상 이래요. 계획은 이래요. 근데 실제는 난장판이거든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특히 현장은 주로 이래요. 그래서 준비하려면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느냐 하면 제가 꿈꾸는 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상을 실현할 때에는 첫 번째 그룹 심리학 실험을 한 거예요. 첫 번째 그룹 자신의 결과 획득을 낙관하는 그룹, 두 번째 그룹 자신의 결과 획득을 비관하는 그룹, 세 번째 먼 미래는 낙관해요. 잘 될 거야. 하지만 가까운 미래 현실은 비관하는 요 세 그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경우에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좋은 성과를 내는가라고 보면 자신의 결과, 미래를 그냥 낙관만 하는 그룹 같은 경우나 그리고 아닌 경우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먼 미래는 낙관하고 가까운 미래는 비관하는 게 빨간색이죠. 빨간색이 맨 처음부터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중에 결과로 보면은 계획 수립과 책임감과 노력의 양과 실제 성과가 실제로 다 올라가요. 그런데 낙관하거나 비관하거나 하면은 그 정도가 먼 미래는 낙관하고 가까운 미래는 비관하는 것보다는 약해요. 왜 그러냐 하면 낙관만 한 그룹은 현실적으로 대비를 안 해요.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 듣죠. 어렸을 때 점 봤는데 점쟁이 분께서 너는 스카이에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나 이제부터 스카이에 갈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뭘 안 해요? 공부를 안 하는 개념으로 갈 수 있어서 낙관만 하면 대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또 하나는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비관만 한 그룹은 동기 자체가 없어요. 동기 자체가. 그런데 가장 좋은 건 먼 미래는 낙관함으로써 동기는 유지하되 가까운 미래는 비관해서 현실을 직시해야 대비하면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사업가로 여기 오신 분들 저는 동기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동기죠. 사실 부산에서 여기 온다는 건 얼마 쓰고 온 거예요?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 KTX를 타고 왔다 하더라도 거의 1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비워서. 그러고 오면 동기는 훌륭한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토요일 날 지금 오시는 거 동기는 훌륭해요. 그러면 뭘 가지시면 좋겠냐면 현실을 직시하고 거기서부터 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대비하시는 기회를 드리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어떤 쪽으로 하시면 좋겠냐면 사회사업 현실은 제가 사회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복지 실천, 소셜워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은 소셜워크 프랙티스를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는 다 사회사업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사회사업 하면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사회사업을 잘하면은 사회사업도 현장에서 잘할까요? 못할까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잘하려면 사회사업은 기본으로 잘해야 돼요. 하지만 사회사업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또 직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못하거나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직장이 처한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일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사회사업은 잘하는데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직장이 처한 여러 가지 엄혹한 현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기 어렵고, 그러면은 사회사업하는 직장에서 성과를 내기가 쉽지가 않아져요. 그래서 여기 방화 11종합사회복지관이잖아요. 여기는 직장이에요? 아니에요? 직장이에요. 예. 근데 사회사업의 꿈만 갖고 있다고 해서 직장 생활하는 것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못하면은 사회사업의 꿈도 이루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장은 이 두 가지가 중첩되어지는 영역이에요. 대부분. 저같이 개인 프리랜서로 하는 사람 외에는 저 프리랜서로 한다 하더라도 저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으셔야 돼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세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사업, 직장생활, 그리고 사회사업하는 직장으로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이 세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유형으로 성장하시면 좋겠냐 하면 인재 유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하나만 깊게 파는 거. 하나만 깊게 파는 거예요. 교수님 같은 분들. 대학 학과, 그리고 그 다음에 석사, 박사 한 영역으로만 깊게 파시는 분, 이런 I자형 인재가 있고요. 그리고 을자형 인재가 있어요. 얇고 넓게 하는 거예요. 어느 게 필요할까요? 지금 시대에는. 둘 다 안 돼요. 둘 다 안 돼요. 왜냐하면 얇게만 하면 그러면은 다른 영역에서 응용력이 떨어지고 깊이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한 분야만 깊게 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자체도 또 응용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에서는 어느 직업이 잘 될지 안 될지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권유해 주시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왜냐하면 부모님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서 유효했던 걸 여러분한테 권하는 것이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여러분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부모님도 모르죠. 그래서 미래학 관련하시는 분들이 주로 청소년들한테 뭐라고 강의하느냐 하면 부모님 말 믿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왜냐하면 둘 다 모른다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인재형이 많이 나오느냐 하면 요런 인재가 있어요. 일단은 한 영역에 대해서 넓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영역에 대해서 넓게 두루 살피셔야 돼요. 살피고 난 다음에 나와 맞는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으면 깊게 들어가셔야 돼요. 대신에 깊게 들어가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 통찰력과 지혜로움이 생겨요. 그 지혜로움이 일단 만들어지고 통찰력이 생기고 나면 얼추 비슷한 영역으로 확장이 가능해요. 응용과 융합이 가능해진다고요. 그래서 I자로 넓게 일단 두루 살피되 깊게 들어가고 지혜와 지식을 얻으면 그 다음에 다른 영역으로 융합도 할 수 있는 이런 인재로 가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아까 학년 왜 여쭤봤냐면 1학년 때 뭘 해야 될까요? 사회복지 영역에 대해서 두루 넓게 살펴야 돼요. 그래서요, 두루 넓게 살피되 그 중에서 나와 맞는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3, 4학년 때는 깊게 파야 돼요. 그래서 신입직원이다 2, 3년 차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사회사업과 관련한 사회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찰력과 지혜, 지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다른 영역을 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4학년 있잖아요. 4학년인데 저는 아직 두루 안 다녀서 모르겠어요. 저는 어느 분야로 가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 있으시면 안타까운 얘기이긴 한데 운으로 찍어서 들어가거나 네. 운으로 찍어서 들어간다면 이렇게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휴학을 하거나 좀 보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1학년은 어때요? 너무 좋죠. 지금 넓게 두루 다닐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4학년은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1, 2, 3학년 때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했으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또 여러분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한 100세 살 거 아니에요. 강제 100세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죽고 싶은데 100세까지 살 거예요, 아마. 뭐 어디 안 좋다 그러면 인공심장 넣어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100세까지 살게 할 거니까 그 얘기로 보면 지금 내가 조금 이 부분을 놓쳤다 하더라도 망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래도 먼 미래의 사회사업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먼 미래의 사회사업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지금은 어때요? 망했죠. 당장은.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남았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좀 넓게 두루 살필 수 있는 영역이 좀 좁다 하더라도 살피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래서 요런 인재로 가시면 좋겠어요. 자, 이게 첫 번째. 그러면 언제 무엇을 준비하면 좋겠는가? 저학년 때는 사회사업을 일단 두루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사회사업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알아보기에는 아직도 먼 미래의 일이에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사회사업 알아보시고, 근데 3학년이나 4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직장 생활과 사회사업하는 직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필요하세요. 그래서 1, 2학년 여기, 3, 4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요 두 가지를. 근데 나는 하나도 준비 안 했지만 4학년이 돼버렸다. 라고 하면 내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영역들 있잖아요. 그 영역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알아보는 것도 이따가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 개념을 아시는 것이 실천과의 현실 적용인 거예요. 요 개념을 아는 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일단 사회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들어갈게요. 사회사업. 사회사업 잘하려면 저 네 가지 요소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첫 번째, 이거는 사회복지 전공 카페에 들어가면 한덕을 선생님이 써놓으신 글이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여기다 발췌한 겁니다. 지식 있어야 돼요. 교과서, 세미나, 자료집 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보가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분야의 제도나 정책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들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안다 하더라도 실제로 당사자를 만나서 당사자를 돕는 행정기술이나 사회사업 기술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사례관리를 해야 되는 기관이다. 그럼 사례관리 기술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사례관리 기술을 하려고 하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전혀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되겠고. 그런데 요즘 사례관리의 흐름은 약점 중심이에요? 강점 중심이에요? 이런 흐름들을 알려면은 이런 세미나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 해당 분야의 심포지움 같은 것들을 보면서 그 키워드들을 알아내야 그 현장에 바로 갔었을 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것들이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뭐가 있으면 좋겠냐 하면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누구한테 배우면 가장 빠를까요?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시대에서는 내가 직접 다 공부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아는 게 중요할까요? 알고 있는 사람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게 네트워크 시대 이전에는 내게 지식을 쌓아놓는 게 중요했지만 요즘에는 지식을 쌓아놓으면 돼요? 아니면 구글에 치면 돼요? 구글에 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현장에 통용되어지시는 지식, 정보, 기술을 알려면 현장에서 잘하는 사람을 알고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지금 내가 파악했던 키워드가 3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먼저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은 최소한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4학년이잖아요. 늦었잖아요. 그러면 누구부터 잡아야 돼요? 이거부터 잡아야 돼요. 예. 그래서 속성 가외를 해달라고. 내가 지금 뭘 알아야 되냐고. 라고 하면은 현장에서 바로 내가 쓸 수 있는 것들을 구분하는 것. 그래서 가장 초보자는 뭐냐면요.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고수는 최소한 당신이 지금 상황에서는 뭘 공부해야 되는지는 목차 정도는 짜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하지 혼자 박혀가지고 공부하는 쪽으로 먼저 가지 마세요. 늦었으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람을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현장에 나오면요, 수년 동안 유효한 사회사업 구상을 미리 마련해 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현장은 바쁠 것 같아요, 안 바쁠 것 같아요? 혹시 실습하면서 복지기관 현장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예, 현장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예, 그쵸. 예.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데 보세요. 그러면은요, 정시에 퇴근하는 경우를 너무 기뻐해. 이게 정상이라는 뜻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있어요. 게다가 열정이 있어가지고 더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일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권대익 선생님도 지금 무슨 요일날 나온 거예요? 토요일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을수록 더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구상할 시간이 별로 없고요. 책을 읽을 시간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그 여유 있는 동안에 미리 수년 동안 유효한 사회사업 구상을 미리 마련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야지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써먹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10년, 20년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가 변하니까. 그래서 수년 동안 유효한 사회사업 구상을 미리 마련해 놓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직장 생활 하는데 떨어지는 일 처리하며 사시겠어요? 내가 주인으로 사시겠어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주인으로 살아야 돼요.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은 떨어지는 일 처리해야 돼요? 내가 제안해야겠어요. 내가 제안해야 돼요. 예. 그러려면 국리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때 준비해야겠어요? 예. 지시하면 그때 준비하면 늦어요. 예.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논리 수준이, 아이디어 구상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사를 이기지 못해요. 그러면 상사가 볼 때에는 허접한 계획서를 담당자가 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이거 바꿔라, 이거 바꿔라, 이거 바꿔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다 수용하는 순간 누가 일하는 거예요? 상사가 원하는 걸 내 인생 시간 들여서 대신 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고 느껴요? 아니면은 그냥 나는 끌려다니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끌려다니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취업이 목적이세요? 아니면은 취업 후에도 성장하는 게 목적이세요? 후자여야 돼요. 전자로 두시면 절대 안 돼요. 취업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비전은 사회복지사 현장에 취업하는 게 목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꿈을 물어볼 때 너 꿈이 뭐니? 라고 했는데 저는 변호사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 자체의 목적을 꿈을 두잖아요. 그러면 되고 난 다음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현장을 준비한다고 하는 건 현장에 취업하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취업하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떠한 사회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부터 어떤 사회사업 하고 싶은지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현장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한테 프로젝트 쓰라고 만약에 해볼게요. 프로젝트 몇 주만 했을까요? 현장에서 막 2주, 막 3주, 2주 안에 막 써요. 이렇게. 그 얘기는요, 그때 지시받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은요 마감돼요. 끝이야. 그래서 미리부터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려고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지식정보 실무를 알아야 비로소 가능하겠죠. 요 세 가지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사회사업 기관의 종류는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에 가면요,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라고 하는 게 매년 발표돼요. 매년. 그 안에 보면 이런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9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인데 이런 거 나중에 다운받아서 보시는 거예요. 목차라도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안에 보면 5페이지, 6페이지 쪽으로 가면 사회복지시설의 정의와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 어떤 곳인지 종류가 쫙 나와요. 예.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있는 소관부처인 곳이 노인복지시설만 해도 생활시설, 이용시설이 이렇게 많고,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이렇게 많고, 정신보건, 어린이집 이렇게 하고, 여성가족부도 하는 소관부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죠. 오늘 3시간 강의 듣고 내가 어느 기관에 가고 싶은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많은데 제가 뭘 알려드릴 수도 없고 제가 아는 것도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몇 개밖에. 그래서 요렇게 많은데 그 얘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냐 하면 분야를 정하지 않으면 지식, 정보, 실무를 준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장애인 복지관에서 하는 일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시설에서 하는 일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노인 어르신 대상한 생활시설과 그 다음에 게다가 아동 양육시설에서 하는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요. 그래서 해당 분야를 정해야만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무슨 인재로 가셔야 된다고요? 넓게 보편적으로 살펴보다가 한 분야를 정해야지만 이걸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정보 실무를 하려면 해당 분야를 정해야 되는 거고, 그럼 분야는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앉아서 조건을 따질까? 아니면 직접 가서 알아봐야 될까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그래서 사실은 1학년 때부터 막 돌아다니면서 보지 않는 이상에는 알기가 어렵고, 그래서 지금 막막하다고 느끼시는 4학년 분들은 많이 못 돌아다녀 보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는 실천 학문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직접 가서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여행 가듯 구경해야 될까요? 목적 가지고 알아봐야 될까요? 목적 가지고 알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나와 맞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요, 몸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 좋아하면 자동차 업무가 나와 맞는 걸까요? 아닐까요? 그건 몰라요. 그리고 자동차가 좋아요? 자동차 업무를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동차 업무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동차 좋아하면 설계, 제조, 정비, 렌트, 세금, 폐차, 운전, 등록 업무, 국토교통부 업무 당연히 좋아지는 거예요? 나랑 맞는 거예요? 아니면은 상관없을 수 있어요.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현장에서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면 나는 장애인이랑 만났을 때 참 마음이 편하더라고 라고 하면서 장애인 복지관에 가겠다 라고 그냥 이렇게 비약해요. 비약이 하늘로 넓이 띄워버리는 거죠. 논리가. 그렇게 가면 곤란하고요. 구체적으로 가서 경험해 봐야 돼요. 몸으로. 근데 몸으로 경험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모르는 곳에 그냥 가면 안 받아줘요, 여러분들. 근데 누구한테 매달리면 갈 수 있어요? 그 분야에 있는 선배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누굴 잡아야 된다고요? 선배 잡아야 돼요. 근데 그 선배가 맨날 술 먹고 욕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선배가 여러분이 찾아왔을 때도 어떻게 할까요? 술 먹고 욕해요. 예. 복지 필요 없다고 다 일로 와. 그냥 술로 하는 거야. 그럼 데리고 가가지고 그래서 막 술 먹는데 그 선배님한테 여러분들이 그래도 또 사회복지 정의는 뭔가요? 막 그러면은 마셔 임마 자식아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요.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좋은 사람, 뜻있게 잘하려는 사람 잡아야 돼요? 아니면은 그냥 무조건 낙관하거나 무조건 비관하거나 하는 사람 잡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뜻있는 사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해당 업무가 나와 맞는지 안 알아보고 그냥 선택하면 운에 맡기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고 경험하셔야 돼요. 가보고. 근데 가볼 때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 학과에 선배 중에서 그래도 열심히 하더라 하는 선배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보세요. 예, 알아보세요.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 선배 쫓아야 돼요. 현장 선배 쫓아야 돼요. 저학년 때는 어떻게 배우세요? 다수에게 얇게 조금씩 배우세요. 그래야 분야를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요. 예를 들면 저는 장애에 관심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데 장애인 복지관에서 한번 활동해봤는데 그러면서 내가 너무 많은 감정 소모가 크더라. 공감이 너무 많이 돼서 오히려 감정 소모가 돼가지고 나 스스로 매우 소진되더라 하면 나랑 맞는 것 같으나 이게 너무 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상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직접 경험해 보셔야 돼요. 가능하면. 그리고 근데 고학년으로 가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소수에게 깊게. 예.
그래서 나는 종합사회복지관 쪽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 혹시 예. 근데 3, 4학년이다. 예.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사람을 잡고 어쨌든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 그래, 누굴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누구 잡으면 돼요? 여기요. 권대기 선생님 잡아야죠.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토요일날 자기 시간까지 들여가지고 이런 거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현장에 오지 마. 야, 너희 그 현장이 있다인 줄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일까요?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하시는 분일까요? 잘해보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면요, 저분 잡아야 돼요? 잡지 말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그래서요, 그럴 선배가 없다고요? 아니에요. 다 있어요. 있는데 누가 안 잡는 거예요? 내가 안 잡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노후, 하우의 시대가 아니고 노후 후의 시대예요, 이제. 그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알 것인가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옛날에나 노하우의 시대였고, 그래서 옛날에는요, 20년 전에는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뭐 돌파하기 이런 노하우 책들이 많았는데 그런 책도 요즘 잘 안 팔려요. 왜냐하면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알 것인가 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는 제가 사회복지 대학생들한테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 안 잡아요. 안 잡아요. 이런 데 오잖아요? 그러면 권대기 선생님 같은 사람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명함도 안 달래. 연락처도 안 달래. 그런데 연락처하고 명함 받으면서 다 뭐라 그러냐면 제가 연락드려도 될까요? 뭐 이런 얘기 해요. 그러면 연락 달라고 그러지. 바빠.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래서 연락 주세요. 막 연락 꼭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연락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뭐냐면요. 제가 받은 명함이에요. 3년만 지나면요, 이만큼 쌓여요. 쌓아놓으면. 그 중에 저한테 연락하는 사람 몇 명일까요? 없어요. 없어요. 게다가, 그런데 왜 연락 안 하실까요? 바쁠 것 같으니까, 제가. 그걸 피해줄 것 같으니까 연락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무슨 생각 하느냐면, 너 걱정이나 하라고. 남 걱정해주지 말고. 학생 4학년인데 아직 분야 못 정해가지고 선배도 없는 사람이 더 급해요? 아니면 제가 더 급해요? 누가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잘 살죠. 그런데 이상하죠? 자기는 더 급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사람 걱정이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 다쳐. 뭐 이런 밑에 댓글로, 뭐 어떡해요? 막 하는데 누군가가 댓글 달잖아요. 너나 걱정하라고. 쟤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너는 돈이 없지만 쟤는 돈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면, 로비만 밟고 가지 말고, 직접 전화하세요. 전화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우리나라 마케팅의 1위예요. 그리고, 브랜드의 1위. 그래서 하이트 맥주 브랜드 만드신 분. 근데 이분한테 제가 사회복지 영역에 경영을 접목하고 싶어서 찾아가려고 했는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오라고 했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갔어요, 실제로. 갔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같이 직접 오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다 로비만 밟고 간다고. 호텔 가면 객실에는 안 들어가지만 다 로비에는 공짜죠. 부담 없죠. 다 로비만 밟고 실제로 사람을 만나러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만나러 와서 그래도 너한테 좀 알려주겠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1시간이 얼마짜리 사람인지 알고 지금 나한테 온 줄 아냐. 이분 몇십만 원 수준이 아니에요. 1시간 단위가. 그런데 저는 그냥 찾아갔고 그냥 알려달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 참 그러네 라고 하면서 과격하네 그러면서 저한테 막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급해요, 지금. 그러니까, 연락처 다 받아가세요. 권대기 선생님. 그리고요, 권대기 선생님, 나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안 갈 거다. 해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현장에 뜻있는 사람들 더 많이 알겠어요? 아니면은 권대기 선생님 더 많이 알겠어요? 다른 분야에도. 권대기 선생님이죠. 그러면은 내가 종합사회복지 분야로 안 가고 싶어도 뭐 가져야 돼요? 연락처 받아야죠.
아, 예, 예. 그럼 연락하세요, 실제로. 연락하면 또 뭐라 그럴 거냐면, 권대익 선생님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모를 것 같아.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때, 양호선 선생님 특강 들었던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 기억이 안 나도요. 아, 예, 예. 다 이래요, 그냥, 권대익 선생님이. 그래서 열심히 들었어요. 저 어느 분야로 가고 싶어요. 장애인 주간보호 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 분야에 좋은 사람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알아봐 주세요. 그러면 알아볼까요? 안 알아볼까요? 알아보죠. 예. 알아봐 주면 뭐 하나 사주면 돼요? 바나나 우유 같은 거 하나 사주고, 그렇게 해서 더 얻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뜻있게 잘해보려고 하는 사회사업가는 후배들 중에 뜻있게 잘해보려는 사람 만나면 잘해주고 싶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대할까요? 잘해주고 싶죠,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 있어요. 반드시 찾으셔야 되고, 예. 근데 용기를 가지고 연락하세요. 기억 못한다? 당연히 기억 못해요. 첫 번째 만나면. 근데요, 3번, 4번 계속 만나시는 거예요. 찾아가고. 그래서 저도 제 핸드폰에 수천 명 있겠죠, 지금 연락처에. 그런데 가끔 가다가 미안한 학생이 있어요. 무슨 학생일까요? 계속 찾아와. 그리고 어느 행사 같은데 이런 데 와가지고 오늘 같은 날도 오셔가지고 선생님 저 지난번에 봤는데 막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죄송해요 누구시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한 3-4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다 저장해놔요. 그리고 그거 더 심하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얼굴 꼭 기억하고 싶다고 우리 사진 같이 찍자고 하면서라도 기억해요. 왜냐면 미안하니까. 그래서요 여러분들 현장 선배님 꼭 잡으시면 좋겠고 그 현장 선배님한테 물어보세요. 그 현장 선생님한테 뭘 부탁하시는 거예요? 4학년쯤 되면은 실무 경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 부탁하세요? 나 좀 써달라고. 나랑 같이 일하자고. 그럼 나 바쁜데 안 되는데, 누가 급해요, 지금? 내가 급하잖아요. 그래서요, 내가 일주일에 한 하루, 목요일마다 예를 들면 3시간씩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올 테니까 나 좀 같이 일 좀 하자고. 라고 하면서 현장 실무 경험 하셔야 돼요. 선배 실무 업무를 보조하면서 현장 실무 경험하세요. 선배 잡았으면. 예. 그래야 왜 꼭 실무를 경험해야 될까? 필요 없는데 하는 공부와 필요해서 하는 공부 어느 게 머리에 들어올까요? 필요해서요. 예. 이거 다 경험하셨죠? 고등학생 때까지 무슨 공부했어요? 필요해서 공부하셨어요? 필요 없는데 공부하셨어요? 필요 없는데 공부했죠? 단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했죠. 그래서 적분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아까 그랬죠. 제 딸이 대학교 1학년이라고. 그리고 제 둘째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대학 들어가자마자 둘째 딸이 첫째한테 언니 이 수학 문제 어떻게 풀어? 그랬더니 막 그러면서 풀더라고요. 안 풀려. 지금 붙은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요. 안 풀려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그냥 가요. 이게 뭐예요? 필요 없던 거예요. 필요 없어서 한 공부는요, 머리에 안 남아요. 머리에 안 남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회복지 정의가 뭐예요? 학교에서 배운 정의.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어느 교수는 이렇게 정의했고, 어느 교수는 이렇게 정의했고, 어느 교수는 이렇게 정의했는데, 이 책의 저자인 나는 이 요소와 요 요소와 요 요소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로 정의한다라고 했고, 그거 다 시험 보셨었죠? 사회복지 정의 쓰라고. 근데, 언제 잊어버렸어요? 시험 끝나니까. 네. 그래서 머리 안 남아요. 그런데 현장 선생님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당장 닥쳐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야 돼요. 도와야 되는데 이분을 어떻게 도울까 해가지고 하는 공부와 머리로 상상해가지고 상상을 해결하기 위한 공부 어느 게 머리에 남고 몸에 각인될까요? 이거예요. 실무를 해결하려면. 왜냐면요. 실무를 들어가야 그래야지 뭐가 뛸까요? 심장이 뛰어요. 심장이 뛰어요. 심장이 뛰어야 뭐가 돌아가요? 머리가 돌아가요. 근데 가끔가다 학술 지식 아주 높으신 분인데 어머니 땡뚱한 소리 하는 분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심장이 안 뛰는 거예요. 머리로만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일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상한 논리를 갖고 오기 시작하는 이유는요, 현장이랑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대학 강의 해봤거든요. 학부생이랑 공부할 때 하고요, 수업할 때 하고, 야간대학원에서 현장 선생님들이랑 공부할 때랑 완전히 달라요. 학부생한테는 이야기하면 이성적으로는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근데 공감이 안 돼요. 교감이. 그런데 야간대학원에 현장 선생님들이랑 공부하면 교감이 잘 돼요. 대신 자요. 왜? 피곤하니까 이렇게. 근데 어느 교육이 더 좋을까요? 예, 실무랑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실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그 선생님 자다가도 어떻게 할까요? 눈을 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를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든지 간에. 그런데 혼자 들어가면 안 받아줄 거니까. 물론 옛날 사회복지 할 때는요, 저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저 대학원 다닐 때는요, 초등학교라고 하는 곳에 저 혼자 들어갔어요, 그냥. 예. 교장 선생님한테 제가 제안해가지고, 교장 선생님, 학교 사회복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학교 사회복지 사실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하시되 제가 실천을 할 테니까 돈 안 받고 해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성과를 만들어가지고 학교마다 특성화 활동 같은 걸로 제시하시면은 교장 선생님도 상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학교도 점수 받을 수 있으니까 저랑 거래하시죠. 그래가지고 갔었거든요. 전 그렇게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이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슈퍼비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안전한 방식으로, 근데 게다가 또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른다는 거는 누구를 마루타로 쓴다는 뜻이에요. 학생들, 클라이언트를, 당사자를. 그래서 안전한 상태에서 여러분들도 유익하고 당사자도 유익하고 지역사회도 유익하고 기관에도 유익하려면 선배를 잡고 선배한테 들러붙어서 같이 현장에서 실무를 해보시는 방식으로 가보시면 좋겠어요. 게다가 1년 이상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4학년이신 분 빨리 그러니까 아무나 붙잡으면 안 돼. 그러니까, 빨리 좋은 선배 잡아서 빨리 가서 하세요. 지금 4학년 되면 될수록 여유 시간들이 늘어나잖아요. 여유 시간이 늘어난 걸 가지고 빨리 그 여유 시간에 선배님 하나 잡아서 그 선배님의 현장에서 하는 것들을 빨리 1년 이상 경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지기관의 대부분의 실무는요, 1년 단위로 이루어져요. 연초나 연말에 계획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진행해서 평가가 1년 단위의 1년 사이클에서 맞춰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경험해 보려면은 어느 사이클로 가야 되느냐? 가능하면 1년 사이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 중간에 가잖아요? 그래서 실습생이 주로 중간에 뭐 해요? 여러분 실습생 가서 뭐 하셨어요? 그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어느 행정일만 하고 막 봉투 붙이고만 오고 막 울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배운 게 봉투 붙이는 거밖에 없어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실무로 꼭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실무로 하시다 보면 1년 동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기록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게다가 누구한테 슈퍼비전 받은 거예요? 현장에서 뜻있게 해보겠다는 선배님으로부터 슈퍼비전 받으면서까지 했죠. 그러면 그 서류들, 그 자료들 전부 다 글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포트폴리오 반드시 만드세요. 만든 다음에 취업할 때 내야 돼요? 당연히 내야죠. 근데 만약에 기관에서 취업할 때의 서류 내라고 할 때 이력서, 자기소개서 외에는 절대 내지 말 것 해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야죠. 난 이렇게 준비했다고. 난 안 뽑으면 당신 기관이 손해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인으로 내야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내는 거예요.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자료를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다 만들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오늘 이 교육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구상해보는 거 어떻게 하시면, 지금 빨리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이따가 끝나면서 제 연락처 어떻게든지 받아가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블로그 같은 데다 쓰세요. 예. 그리고 블로그 같은 데 써놓은 것들을 나중에 전부 다 취합해가지고 책자로 만들어서 난 이렇게 준비했노라고 하는 내용들을 같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면은, 창피해요.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블로그에 쓰면은 너무 파장이 클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웃기지 마세요. 아무도 안 봐요. 예. 학생이 쓴 거에 대해서 그런 파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잖아요. 두근두근 하면서 올리잖아요. 문제는 나중에 뭐 때문에 좌절하느냐 하면 아무도 안 봐서. 맨날 블로그 뭐 방문자가 10, 뭐 이렇게. 분명히 그건 로봇이 방문했을 건데, 그래서요, 파장 없어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파장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아직 배우는 학생입니다. 이러면 돼요, 그냥. 학생의 특권이 뭐예요? 틀려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뭘 올렸는데, 틀렸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책임져야죠. 하지만 학생인데 어때요? 그래서 막 모아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책을 내세요. 책을 내세요. 실천했던 책을 내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 누구예요? 다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어디예요? 어느 사이트예요? 교보문고죠. 판매하는 책이죠. 내가 어떻게 실천했었는지 전부 다 저자로 돼 있죠. 이분들은 나중에 취업할 때 뭐 내겠어요? 이거 되죠. 그러면 현장에서는 준비한 사람을 뽑을까요? 아니면은 준비 안 된 사람을 뽑을까요?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요. 여러분들은 갈 데 없다고 많이 그러잖아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무슨 얘기 하느냐면요. 뽑을 사람이 없대요. 이거는 서로의 욕구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뭐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뭘 준비해요? 불안감 때문에? 자격증이 필요한 것 같다더라. 막 그래서요. 누가 영어 자격증 막 가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하면, 나도 빨리 가서 해야지. 막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래서 그거 다 공부하고. 그래서 운전면허, 장식증, 운전면허증 다 따고, 그 다음에 영어 자격증 따고, 근데 컴퓨터도 중요하대더라. 막 그래서 컴퓨터를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격증 많이 따잖아요. 근데 남들도 다 그렇게 준비한다고요. 근데 현장에서는 컴퓨터 잘하는 사람 필요할까요? 사회사업 잘하는 사람 필요할까요? 사회사업 잘하는 사람 필요하죠, 당연히. 사회사업 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냥 범용으로 공부했어야 하는 사람 필요할까요?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역복지팀 사람을 뽑을 때에는 지역복지팀을 준비한 사람을 뽑을까요? 후자죠. 예. 근데 여러분 몸은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그럼 몇 개 기관에 취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못하죠. 근데 전체로 다 준비해요. 어차피 다 채워주지도 못할 거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분들 다 낼 거예요, 자기가. 책. 근데 이분들만 있어요? 이분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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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리고, 이분도. 이거 누구예요? 권대익 선생님이에요. 권대익 선생님이요. 신입사회복지사의 자충우돌 실천 이야기 하면서 하고요. 그 전에 내가 학생 때 어떻게 준비했었는지를 다 준비해가지고 책자로 만들고 사람들한테 뿌리고 막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취업했을까요? 기관에서 제안이 왔을까요? 어떻겠어요? 기관에서 제안이 와야죠. 그래야 현장에 갔을 때 내가 주인 되는 삶 살아요? 아니면 불임받는 삶 살아요? 주인 되는 삶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준비된 사람한테 기회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겠죠. 하지만 준비 안 되고 취업할 때 열심히 했습니다. 뭐 아무거나 시켜주시면 다 잘하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준비돼 있다는 거예요?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안 돼 있으면 시켜만 주시면 아무거나 다 잘하겠대. 그 얘기는 아무것도 안 준비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저 놀라운 건 컴퓨터 자격증 같은 거 따가지고 그걸로 강점 삼아가지고 취업되잖아요? 그럼 현장에서 무슨 일 시킬까요? 컴퓨터 못 시키죠, 당연히. 컴퓨터 잘해서 뽑혔으니까. 그래서 사회사업 할까요? 아니면 계속 컴퓨터 수리할까요? 컴퓨터 수리해요, 계속. 왜냐하면 복지기관에서요, 컴퓨터 고장 내는데 도사요, 다. 바이러스 막 300개 깔려있고 막.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기관 중에서 컴퓨터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냐? 저 선생님이 잘한대. 그러면요, 계속 불려다녀요. 그런데 컴퓨터 잘하면은 너 사진도 잘 찍지? 막 그래서 사진도 찍고요. 컴퓨터 잘한다 그러면 동영상도 잘하겠네? 막 그러면서 동영상 만들고 자료집 만들고 그래서 1년 내내 뭐만 해요? 컴퓨터만 붙잡고 해요.
그러면 나중에 무슨 생각하느냐면 내가 이거 하려고 복지기관에 온 줄 알아! 막 이런 생각하거든요. 근데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뭘로 자기를 어필했어요? 컴퓨터 잘한다고. 그래서요, 컴퓨터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회사업가라고 하고 싶으면 무슨 역량을 키워야 돼요? 사회사업 역량 키워야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책들이요, 다 어디 가서 한 거예요? 기관에서 한 거예요. 기관 가서. 기관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대학생 생활 실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보세요. 이런 거 많아요. 예. 단기 사회 사업이라고 하는 각 기관에서 하는 것들, 지금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사회복지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있어요. 보건복지부든 아니면 서울시든 3년마다 한 번씩 해요. 여러분 한 6년 전에, 4, 5년, 6년 전에만 해도 실습하기가 쉬웠었어요. 왜 그랬냐면 평가 척도 안에 기관마다 평가를 진행하는가, 실습을 진행하는가 하는 것이 척도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기관이 실습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평가 항목이 그게 빠졌어요. 그러면 기관에서는 필수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실습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이 확 줄었고, 확 줄어들었으니까 실습 기관을 정하기가 쉽지 않아진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얘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5주, 6주 아니면은 이렇게 미리부터 공고해가지고 사람을 뽑는다는 곳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곳이에요? 아니면은 제대로 해보고 싶은 실습기관들이에요? 제대로 해보고 싶은 곳이에요. 그러면은 실습기관을 정할 때도 어디로 가셔야 돼요? 제대로 준비된 데 가야 돼요. 왜냐하면 제대로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사회복지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가고, 그리고 여기 추동 뭐 이렇게 이런데, 그리고 철암, 그리고 이런 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근데 여기도 보세요. 김제사회복지관에서 지금 남학생 추가 모집하는 거예요. 몇 년도에? 2019년도에. 지금 여름 거요. 그 얘기는요, 남학생 추가 모집한다는 건 지금 이미 차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예. 그쵸? 막 차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실제로. 현장이요, 아무리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많이 얘기해도요, 그걸 미리 찾아서 움직이고 그 기관에 어떻게든지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앉아서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관학도 뽑고, 어디도 뽑아요? 여기도 뽑아요? 예, 예. 여기 있죠? 예.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지금 누가 오셨어요? 모르시죠? 뒤로 잠깐 더 보세요. 여기 방화시설 관장님 오셨거든요. 예. 그러면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명함 달라고 그러고 명함 안 갖고 오셨으면은 이제 제가 전화번호라도 뭐 이렇게 하고 나중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전화 드려요. 아니면 전화 못 드리겠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문자 보내세요. 연락처 꼭 저장해 주세요. 뭐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계속해서 찾아뵙고 못하겠다. 기관, 학교 안에서 동아리 만들어서라도 인터뷰하러 오고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계속해서 현장과의 친밀성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사업 잘하려면 결국 현장에 누굴 잡아야 돼요? 사람을 잡고 그 사람을 잡은 다음에 지식, 정보, 실무와 관련해서 배울 수 있는 그 선배님한테 배우시는 방식으로 가장 빠르게 패스트 트랙으로 배울 수 있는 방식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사회사업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고요.